정서적인 거리 두기는 보통 나르시시스트에게 전화가 왔을 때 바로 받지 않고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전화 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피해자는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스스로 불안감을 달래보고자 애를 써보는 거죠. 오랜 기간 심리적으로 학대를 당해온 피해자의 경우 나르시시스트가 지금 당장 움직이라고 신호를 줬을 때 곧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 직장 동료와 개인적인 대화를 길게 나누지 않는 것도 일종의 정서적 거리 두기에 해당하는데요. 깊은 얘기보다는 표면적인 대화,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것입니다. 내 임무가 아닌 다른 일을 누군가가 요구할 때 그 사람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고 곧바로 노를 말하는 것도 정서적 거리 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학대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의 방향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바꾸기 시작할 때 조금씩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해요. 오늘은 이처럼 정서적 거리 두기 하는 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제 채널의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는 법, 정서적 호신술 영상에 사실 이 내용이 간단히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정서적 호신술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내용과 함께 그 영상의 내용을 같이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과연 이 정서적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서적 거리 두기의 성공 여부는 주변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의 지지도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지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몇 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얼마나 탄탄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고립되어 있어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정서적 거리 두기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주고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당신이 하는 말에 동의하고 수용하며 당신의 생각과 의견, 감정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웃이나 친구 관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기 힘들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지를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일 오프라인 그 어디에서도 찾기가 어렵다면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나누는 대화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제 채널의 댓글 창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악플로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자각해야 합니다. 정서적 거리 두기는 생존자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그동안 생각이 많이 왜곡되어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 잘못인 것처럼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꾸준히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모든 비난을 내면화하려는 욕구와 싸워야 해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겨냥해 비난할 때 그 비난을 그저 수용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생각의 패턴에 저항하셔야 해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또다시 시작될 때 그때마다 이건 저 사람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채널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에 대한 영상들을 꾸준히 시청하시면 아마 그런 생각의 전환이 좀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감정 조절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감정 조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감정을 다루며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남들이 내 감정을 이리저리 제멋대로 갖고 놀고 있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나는 전혀 파악조차 못하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 반응을 끌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자꾸만 자극하려고 할 거예요. 감정적으로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자제력을 갖는 것이 힘이 되고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침착하게 안정을 유지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휘말려들지 않으면 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 조절 능력을 갖게 되면 삶이 굉장히 또렷해지고 선과 악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식으로 혼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어떤 식으로 조종을 시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기도 해요.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말과 행동에 따라 감정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터무니없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화를 내거나 감정이 격앙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상황을 너무 좋아하죠. 그때부터는 이 나르시시스트가 자기가 아닌 상대방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비난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존에 다루고 있던 문제를 상대의 문제로 만들어 비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감정 표현은 그들에게 빌미가 잡히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침착해야 합니다. 네 번째, 거짓말 회오리에 따라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있었던 일을 바꾸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끝없이 해대더라도 그 모습에 충격을 받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원래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감과 여유가 흘러넘치죠. 죄책감이나 죄의식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무슨 말을 해서든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이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적 토론이 아니라 그저 개싸움 벌이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 원래의 모습, 앞으로도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을 그들의 모습을 그냥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만 차분하게 그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내지 않고 여유 있고 단호한 말투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황이 심각하다면 이마저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잘 살피고 많이 심각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르시시스트가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태도가 단호해지고 명료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르시시스트는 태도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돌변해서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순간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긴장을 풀었는데 또다시 고통의 시간이 들이닥치면 그땐 평소보다 더 많이 상처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기분 좋게 행동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잘 대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 달라진 척하는 기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통제가 아니라 선언을 하세요.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선택에 따라 당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화내지 말고 단호하게 할 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아주 단호하면서도 명확한 어조로 선언하세요.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운전을 앞두고 술을 마시려 한다고 쳐봅시다. 당신은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그 차에 타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택시를 부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럴 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자신을 통제하려 든다고 비난할 겁니다. 이때 말싸움을 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화낼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싶다면 술을 마셔라. 나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다만 당신이 술을 마신다면 나는 그 차에 함께 타지 않겠다는 거다. 실컷 마셔라.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거고 당신은 당신 뜻대로 하면 된다. 일곱 번째,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일단은 버리세요. 나르시시스트가 원래 그런 존재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곡히 요청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정서적 호신술이라는 이름으로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는 법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격에 있어서 거의 도인 수준으로 스스로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서적 호신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진짜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이 그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완전히 관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를 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당신의 눈치를 보며 서서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가 자기 스스로 달라지기를 원하지 않는 한은 그들을 변화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변화하고픈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바꾸려 들지 마시고 그렇게 살다 죽게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따서 먹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과 노력들을 통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학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을 용인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 사람과 다른 존재로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에 에너지를 먼저 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따라서 그 사람에게 달라지고 싶은 욕구가 아주 조금이라도 생기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정서적 거리두기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회복은커녕 더 악화되는 것 같은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발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힘을 갖게 되고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좀 더 독립하여 자유롭게 사고하며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정서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나르시시스트를 마주하면서도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고 치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일 나르시시스트가 가족이 아니어서 연락을 끊을 수 있는 경우라면, 아직 결혼 전이어서 얼마든지 이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헤어지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 연락 끊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유는 연락을 끊는 것이 학대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깔끔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정서적 거리두기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제 채널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행동 패턴에 대해 계속 공부하면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